자, 베이직파님들 화면 잘 보세요. 자,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잘 들으시고요. 일단 화면 배치가 좌측 상단에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고요. 유로, 엔화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 차트는 좌측에 요만큼이 크루드 오일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골드, 유로, 엔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추세 판단입니다. 추세를 판단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자, 제 발키리 시스템에서 추세는요, 이 점선이 추세입니다.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이 파란색 점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일은 매수 추세로 봅니다. 매수 추세. 근데 이게 보면은 점선이 두 가지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기 시스템 추세고요. 이거는 이제 중기 시스템 추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매수만 봅니다. 눌림시 매수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 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받습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받고요.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종목의 추세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눌림목 파동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든 선물이든 간에 지금 보면은 꼭 올라가게 되면 한 번씩 조정을 줍니다. 이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또 올라갈 때 팔고요. 눌러줄 때 진입합니다. 올라갈 때 팔고요. 눌러줄 때 진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를 되게 선호합니다. 추세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일단 승률이 높아요. 추세 자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가 물렸어. 매수로 물렸어. 근데 추세가 매수야. 그럼 매수 물리더라도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찾아와요. 돌아와요. 본전으로. 돌아오는데 역추세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 가는 그런 원의 매수나 매도장에서 한 큐에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눌림목 자리를 노리는 게 좋아요. 추세 매매가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리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크루드 오일을 매수를 여기다 걸어놨는데 봐봐요. 자리 안 주고 슬쩍 내려온 척 하다가 바로 더 들어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또는 올라가 버리니까 매수인 건 알겠지만 이제는 떨어지겠지라는 생각, 고점 매도 잡는데 고점 매도 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건 이제 손실을 무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을 잡아놓고 한다면은 변곡점 매매가 나쁜 건 아닌데 대부분의 분들이 손절을 잡지 않고 매매하다 보니까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 거의 승률이 한 60% 수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차범위 따지면 50% 수인데 한 번 먹고 한 번 손절, 한 번 먹고 한 번 손절,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보통 70%가 넘어가요. 10번 들어가면 7, 8번은 먹거든요. 그럼 2, 3번은 손절해. 근데 손절이 길진 않아요, 얘들이. 추세 매매는요. 손절 값을 보통 한 10티에서 15티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다가 10틱, 15틱 손절 나갔어요. 근데 이 정도는 금방 찾아오거든요. 해외 선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손절 각오하고 할란다. 이런 분들께서는 시스템 신호대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라 저희 R&D팀 직원들이 계속해서 통계를 내요. 몇 년치를 통계를 냅니다. 발키리 매매 기법 나온 것만 해도 2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겨우 한 개 나온 거 이게. 가전 시스템도 3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R&D팀 직원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제 매매 기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뽑았습니다. 직원들을 뽑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을 쌓기 위해서는 통계를 내봐야 돼요.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이 가정된 그 시장의 흐름을 보고요. 가정된 매매 기법을 가지고 통계를 내봐야 돼요. 통계를 내야지 내가 만든 매매 기법이 승률이 몇 프로구나. 또는 이게 누적 수익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구나. 그리고 10번 들어왔을 때 손절이 2, 3번 정도 나오는구나. 이런 걸 미리 파악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붙어요. 왜냐하면 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니까. 근데 이런 통계 없이 매매하다 보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본인만의 매매 기법, 매매 노하우는 있지만 확신이 없는 이유가 통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 자체가 사실 노가다거든요. 노가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혼자서 그 통계를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원들 뽑아서
이제 통계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새로운 매매 기법이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매매 기법이 이제 발키리 시스템이고, 현재 발키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기존의 발키리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률을 높였고, 손절 값을 낮췄어요. 원래는 손절 값이 한 30틱도 될 때가 있었는데, 손절 값을 이제 거의 절반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손절의 부담감이 좀 많이 덜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지금 위에 적혀 있죠. 붉은색 점이 파란색 점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매수로 보셔라. 두 번째,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 손절 청산. 그거는요, 저 점선 갖고 못할 거 아니에요. 점선은요,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얘들은 방향만 아는 거지. 자, 매수인 건 알겠어. 근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얘로는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 또는 시가, 종가, 전일 저점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손절은 뭐 전일 저점에서 10틱 잡는 거죠. 오늘 5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부터 잡아준 자리가 56.05 매수, 손절가 55.77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딱 8위까지 찍고 급등했었죠. 여기서 오늘 매수 자리가 완전 퍼펙트한 그러한 매수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오늘 우리는 아침 9시부터 노리고 있었죠. 계속 노렸던 자리예요. 계속 노렸던 자리. 그 자리가 결국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물은 잘하기 위해서는 매매 기법이 좋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기다리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선물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다에 낚시 갔는데 낚싯대를 한 10개 던져놨어. 10개 던져놨는데 10개 던져놨다고 해서 뭐 고기가 물어야지 낚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낚시랑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돈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길고 돈이 뭐 100조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매매할 때 거의 이기는 자리에다가 갖다 대놓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낚이면은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산하고 나오는 거죠. 되게 쉬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추세는 또 볼 줄 아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매수네 매도네 이러는데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또는 어디서 청산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서 끊어줘야 될지 몰라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완벽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분들께서는 우선 이 발키리 시스템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시고 어차피 이 차트는 저희 방에 들어오면 맨날 볼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보시면서 배우세요. 자꾸 이 차트를 뭐 어떻게 뭐 수식을 알아가지고 뭐 비슷하게 만드신 분도 계시는데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만드는 거는. 근데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방송 들어오시면서 자꾸 그러한 노하우를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시킨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차트는 단기 시스템, 아래 차트는 중기 시스템. 여기 보면은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시스템 그 추세선, 밑에는 중기 시스템 추세선. 그러니까 얘는 5분봉이고 얘는 10분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선이 파워선. 빨간색이 떠 있을 때는 매수 파워가 살아나는 건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수 파워가 약해졌다가 올라갈 때는 매수 파워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보통 내려갈 때는 매수 파워가 약해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매도 파워가 더 세져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매수 파워가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5일 추세만 보면은 5일은 단기 중기 추세 매수죠? 그러면 크루드 오일은 눌림시 매수로 보는 거겠죠? 자, 골드는요? 자,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고 파워선은 매도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추세도 매도가 살아있습니다. 마이너스 매도죠? 골드는 반등시 매도로 봅니다. 오늘 골드는 여기서 매도했었어요. 1265포인트 매물대. 여기서 매도했었는데 80대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현 시점이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고 매도 파워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에서 매도 추세고 중기 추세도 서서히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게다가 지금 전일 저점이 깨졌고 종가 깨졌고 시가 깨졌죠? 다 깨졌죠? 매물대를.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전반적으로 다 매도 추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물대만 봤다가는 이런 장이 있어요. 제가 이 발키리 시스템을 왜 잘 활용하냐면 이 시가 종가선만 보고 대응을 했다가는 털립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자꾸 털려버리다가 손절만 한 5번씩 나올 때도 있거든요. 얘만 봐서는 그래서 안 돼요. 밑에
이 추세를 봐주셔야 됩니다. 추세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밝기가 예를 들어서 매도야. 근데 장중에 추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매도 들고 있다가 손절했다가 올라타길래 매수 같긴 한데 밝기가 여전히 매도잖아요. 그럼 이러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다시 따라 붙어요. 손절 잡고. 그리고 폭락할 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밝기 시스템의 장점은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흔들림. 흔드는 장을 거의 다 잡아 먹어주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게 없어요, 얘들은. 자, 에나도 볼까요? 에나 오늘 주구장창 매도인데, 오늘 에나는 이제 종가 부근 매도 자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고 매도 파워선 살아있죠? 중기 추세도 매도선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은 전일 저점에서 매도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매물대랑 매물대는 다 떼잡으면 되는데 8883.5포인트 있죠? 여기서 손절 10직 잡고 매도 대응을 했다가 여기가 돌파되면은 중앙선에서 매도했다가 또 돌파한다면 시가 종가에서 매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한 큐에 확 올라가는 건 지표 발표 때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자리 없더라도 이렇게 전일 저점 깨고 내려갔을 경우 이때는 매물대를 보시고 손절 10틱 잡고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일 저점이 8883.5포인트인데 딱 요 선에 거는 게 아니고 보통은 두세 틱 앞에 거신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그럼 실제 진입은 8882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손절은요. 이 선에서 10틱이기 때문에 실제 내 진입가 기준 손절은 12틱에서 13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밝기 시스템은 한 일주일 정도만 꾸준하게 들어오시면은 전문가 없이도 본인 스스로가 진입가, 손절가, 청가상 값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한번 배워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우측 상단에는 이제 변곡점이나 밝기 시스템 진입자리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거 보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별로 비추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매매 기법을 배워서 혼자 진입가를 찾아내서 매매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5일은 매수 추세입니다. 매수 추세고 중앙선 56.1포인트 부근에서 일단 매수를 접근하시고, 손절은 전일 저점에서 10틱 잡고 대응. 자,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 추세, 중기 추세 매도기 때문에 중앙선부터 매도 들어갑니다. 자, 유로도 현재 단기 추세, 중기 추세 현재 마이너스 매도장이고, 지금 전일 저점 저항인데, 전일 저점에서 지금 전일 종가까지 20틱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전일 저점에서 손절에 10틱 잡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조금 뒤에서 들어가실 분들은 전일 종가에서 매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에나도 현재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전부 다 매도, 마이너스장. 전일 저점에서 매도, 돌파되면은 중앙선에서 매도. 손절은 각각 10틱씩 잡고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는데 시가 종가 지지받고 있죠? 매수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지금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고 현재 흐름은 매수로 봅니다. 실버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는데 시가 종가 저항이죠? 얘들은 당연히 매도 보겠죠. 그쵸? 매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 달러도 현재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다. 얘도 반등시 매도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더 나는 자세하게 골든서퍼의 밝기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방송국 메인에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유튜브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교육 영상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이제 매매 시스템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초보 교육도 있습니다. 매매 팁 교육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밝기 시스템, 베이직방에서 배울 거. 요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교육 영상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10분짜리, 16분짜리, 18분짜리, 뭐 10분짜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한 2시간이면 다 보입니다. 시간 내셔서 한 번씩 틈틈이 보세요. 틈틈이. 매매하시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거를 화질을 좋게 바꾸세요. 세팅 누르시고 그 다음에 퀄리티를 720p HD로 바꾸시면은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저희 방 가입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단 준회원부터 가입을 해주시고 정연 등업이 되는데, 준회원 가입은 현재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 고객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전마다 매일 오전에 아침 브리핑을 올려드리는데, 보통 아침 9시에 다 올려드리죠. 자, 오늘도 오늘의 투자 전략 분석을 누르시고 이 글자를 클릭하세요. 글자 클릭하시면은 오늘의 일봉 분석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제가 자리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일은 56.05포인트 정도부터 매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가 체크하시고, 골드는 대략 지금 1262 매도였는데 아까는 지금은 61.5 매도로 수정하십시오. 자, 여기를 노리시고, 골드 1번 자리가 있고, 골드 2번 자리가 있고, 골드 3번 자리가 있죠? 골드 1번, 2번은 매도로 보시고, 골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인데, 1258짜리 아까 잡아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손절 나간 건 아닌데, 어쨌든 단기 매수 보실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을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 매매 하실 분들께서는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메인 추세 매매는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도 현재 추세 매도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종가 매도 자리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내려갔네요. 그쵸? 진입가를 낮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자, 에나는 지금 8883 전일 저점 매도자에 잡아드렸었고, 그 다음에 돌파되면은 중앙선에서 대응 준비. 중앙선은 8894까지 내려왔네요. 이게 수치가 자꾸 조금씩 중앙선을 바뀌기 때문에 제가 써드린 수치가 나중에 시간이 바뀌면은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비울 때는 저걸 자꾸 바꿔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꾸 매매 기법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오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일 매수반을 준비하십시오. 자, 오일 매수 준비. 오늘 지표 한번 좀 봅시다. 지표.
오늘 지금 날짜가 12월 7일인데 지표가 9시 반 거 있고 실업상 정권수 있고 9시 반, 10시 반, 뭐 저녁 12시 없고 새벽 1시 거밖에 없네요. 딱히 오늘 새벽 1시에 유로존 중앙은행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지표 말고는 딱히 중요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뭐 변동성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위아래 급등락이요. 흔드는 거. 저는 지표 발표 없는 날 좀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장세가 그냥 시스템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대로. 지표 발표가 너무 많은 날에는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 변동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녁 12시 반에 5일 재고량 발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스템상에서 매수인데 순간적으로 막 100T, 200T 터지면 시스템으로 나발이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손절 나갈 때가 있는데, 오늘은 새벽 1시 지표 말고는 딱히 없고, 또 유로존 발표라서, 아마 저 지표 발표는 유로 있죠, 유로의 영향이 좀 있지, 딱히 다른 데는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거든요. 내일 비농이 그 지표일 거예요. 잠깐만요. 원래 금요일날 그 비농 지표 나오는 게 한 달에 한 번 있죠. 핵심 지표인데, 어딨노? 내일이네요. 내일 저녁 10시 반. 이야, 내일 저녁 10시 반 비농이 있어서 이게 진정한 비농 지표입니다. 진정한 비농 지표.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되고, 이제 매달 둘째 주 금요일날 이제 비농 지표가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십시오. 내일 비농이 진짜 피크네요.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대응하세요. 괜찮아요.